여러분, 우리 모두 웅남이를 불러봅시다. 하나, 둘, 셋. 웅남아. 소리가 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힘차게 웅남이를 불러봅시다. 하나, 둘, 셋. 웅남이 없다. 아무래도 웅남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용철 평론가의 한 줄평일 겁니다. 물론 그런데 도대체 감독님은 뭘 하셨을까요? 감독님을 인격적으로 비하해서는 감독의 자리에 앉아 폭주하는 모습은 여러모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절대로 안 될 이야기겠지만 솔직히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는 아예 이해가 안 가는 평가는 아니에요. 영구와 땡치리 시절의 복고 감성을 스크린에 재현한다 라는 의도 외에는 납득이 안 갈 정도로 박성광 감독이 영화예술학과를 전공했고 단편을 3편이나 찍어봤다는 경력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물론 입 밖으로 내뱉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긴 하지만 14,000원이 아니라 OTT로 봤어도 시간이 아까울 정도의 영화입니다. 다만 이해는 해도 저평가에 공감하지는 못하는데 개인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점은 압구정이나 컴백홈 같은 영화랑 웅남이가 대단히 수준 차이가 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관성적으로 익숙한 맛으로 적당히 찍어낸 양산작. 단지 웅남이는 그 관성이 40년 전에서 왔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솔직히 한국 영화는 고점이 높은 거지 저점 만만합니다. 그냥 못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표절도 대놓고 해요.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상 소비의 비반복성 때문에 그리고 영화 한두 개만 집중적으로 걸어놓는 한국 영화의 특성상 티가 덜 났을 뿐이지 물론 좋은 영화들이 있었지만 소위 깔아주는 이런 영화들 흔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티켓값 9,000원 시대엔 만만하게 시간대로만 해서 영화관에 갔던 거지 그동안 영화들의 전반적인 퀄리티가 뛰어나서 사람들이 영화를 찾았던 건 아니라고 봐요. 한국 영화판에서도 크지 않는 40억 규모의 영화로서는 굳이 개그맨 출신이라고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조던 필, 기타노 다케시, 찰리 채플린처럼 코미디언 출신이 좋은 영화를 찍는 사례는 충분할 정도로 많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시청률의 제왕이라는 코너는 물론이고 박대박, 집중토론 등 코너를 짜내는 기획력이 좋았던 개그맨이 코미디라는 주요 분야를 들고 왔음에도 장기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번뜩이고 제치는 장면은 하나 없고 그냥 고등학생 수준에 만들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자 정도의 기획력밖에 느껴지지 않았어요. 차라리 호불호를 타더라도 B급의 막 나가는 테이스트라도 가져왔다면 최소한 개성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영화 살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영화는 배경 설명을 위한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합니다. 귀에 위치 추적기를 꼽은 곰 둘이 탈주해서 동네에서 쑥과 마늘을 훔쳐다가 먹는 장면으로 시작되죠. 당연하게도 100일쯤 지나 늘은 사람이 되고 한 명은 굴을 떠나고 한 명은 굴에 남는 것으로 애니메이션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실사로 돌아와 오달수 배우가 분한 생태 연구가 나복천이 굴에 남아있던 아이를 줍고 입양하면서 웅남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포스터의 단군 실화가 어떤 의미인지 드러나는 순간이죠. 이 웅남이는 일단 2얼굴에 25세라는 설정을 지니고 있으며 박성웅 배우는 강에서 물고기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단지 물고기를 잘 잡는 것뿐만 아니라 스펙적으로도 곰에 가깝습니다. 인간을 초월한 힘을 내고 개보다 뛰어난 후각이나 매우 뛰어난 청력, 겨울잠을 자는 습관 등 나 곰이에요 하고 광고하는 수준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곰은 지능이 매우 높은 것과는 다르게 곰은 재주가 넘고 돈은 사람이 번다 라는 속담처럼 아둔한 캐릭터로 묘사되는데 이는 굴을 떠난 웅복이 후일 등장할 이정학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군 설화를 차용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설정을 사용한 것은 좋습니다. 독특한 캐릭터임에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보통은 이런 캐릭터는 기원을 주변 사람이 모르는 것이 보통인데 굳이 연구자로 등장하는 나복천이 100일, 쑥과 마늘이라는 저항 증거를 모두 알고 있음에도 다른 곰들로 실험하여 저출산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다소 아쉬우나 코미디니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 코미디입니다. 웅남이는 곰 수준의 오감을 이용해 편의점에서 후각으로 담배를 뚫으려는 급식을 찾아낸다거나 청각으로 야바위를 파괴하고 마을을 미친 듯이 질주해서 벌집을 대신 따주는 등 일종의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혹은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넌 간은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트립을 듣기도 하죠. 가장 끔찍했던 개그는 멧돼지들을 퇴치하는 장면이었는데 멧돼지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을 모아놓고 얼차려를 주면서 훈계를 합니다. 네, 값비싼 CG까지 써가면서 멧돼지 얼차려를 구현해놨어요. 와...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 박승관 감독은 81년생 41세인데 코미디가 너무 올드해요. 단지 올드한 게 아니라 늘어지기까지 합니다. 편의점 급식 담배 막는 장면 한 번 정도는 그렇다고 치는데 이걸 사람을 바꿔가면서 3절, 4절, 뇌절을 합니다. 멧돼지 훈계씬도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걸? 멧돼지를 붙잡고 내가 내려오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 갖다 줄 테니까 내려오지 마라, 니들 이미지만 안 좋아진다, 막 이러면서 일장연설을 해요. 유튜브로 치면 2 hours later, 이게 뭔 개소리야, 으악 안돼, 이런 걸 일말의 변형도 없이 계속 넣으면서 재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유행도 지난 것만 모아서 그걸로만 도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재밌어요? 아무튼 이 웅남이는 경찰이었다가 근무태반으로 잘렸는데 그 사유는 나복순의 통화를 엿듣다가 곰의 수명이 25년 정도란 얘기를 듣고 25살이 된 자신이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삶의 의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반달곰의 평균 수명은 25년 정도 되고 웅남은 사람이지만 곰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흥미로운 갈등 요소가 생긴 거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갈등을 만들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야기를 쉽게 푸는 용도로 써버리죠. 자, 첫 애니에서 두 사람의 곰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복순에게 걷어진 건 웅남이 하나죠. 나머지 하나인 웅복이는 조폭인 이정식에게 걷어져 조직의 후계가 됩니다. 이 조폭 역할은 최민수 배우가 맡았는데 최민수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평면적인 캐릭터를 평면적으로 연기합니다. 배우의 문제라기보다도 그냥 캐릭터 자체가 연기를 할 건덕지가 없어요. 말수 적고 표정 없는 가오맨 그 자체입니다. 이 이정식은 일종의 마야광인데 캐릭터 빌딩에 가장 안 좋은 사례. 그러니까 캐릭터적으로는 볼 게 없는데 설정만 맞느냐 아깝습니다. 웅복이가 범상치 않음을 알고 바로 나복천의 뒷조사를 해서 그 정체가 고명을 알아내고 뒷조사 중 나복천이 연구하던 백신을 보고 활용안을 떠올려 바이러스를 만들기에 이릅니다. 중국의 바이러스를 풀고 본인이 만든 백신으로 돈을 벌 심산인 셈이죠. 이것도 좀만 다듬어 보면 어떻게 재밌게 나올 만한 건덕지가 있는데 이걸 또 가장 진부한 컨셉으로 풀어냅니다. 이정식은 웅복이 이정학에게 백신은 하나만 있어야 한다면서 나복천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향으로 말이죠. 자, 그 옛날 곰 시절 자신을 길러주었던 박사를 찾아 자신과 똑같이 생긴 웅남이가 살고 있는 집에 방문하는 이정학. 과연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예상해 보실래요? 나복천을 찾아간 이정학은 아들인 웅남이로 오해받아 밥상을 받게 되고 어머니의 따뜻함에 표정을 굳히고 앉아있다가 결국 나복천을 죽이지 못하고 자리를 뜹니다.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전개죠. 이 와중에 또 어머니의 푼수짓을 지그시 고봉밥처럼 꾹꾹 눌러담아 찍어줍니다. 아무튼 이정식이 이렇게 위험 인물인 만큼 경찰은 이정식을 체포할 방법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웅남을 이정학으로 둔갑시켜 잠입시킨 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짜기에 이릅니다. 곧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한 웅남은 경찰로 복직을 원하는 부모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계획에 동참하고요. 분명히 경찰의 자료에 찍힌 모습이나 우리가 보아온 이정학은 멀끔한 신사, 양복쟁이의 느낌에 가까운데 조폭이기 때문에 이제 소위 문신돼지라 부르는 조폭의 행동거지를 가르치기에 이릅니다. 톰 브라운을 입고 구찌를 신고 롤렉스를 차고 한 손에 알을 든 채 목 한 번 털어주고 팔 한 번 털어주고 이런 걸 가르쳐요. 그 다음엔 조폭식 말투로 욕을 가르치는데 이게 빠지면 또 섭하죠. 평소 근엄하던 여경이 구수하게 욕한 사발이 뱉는 장면이 등장해줍니다. 그렇게 탄생하는 게 이 장면입니다. 직진, 교차로, 나 금장 롤렉스. 그러니까 영화가 막 호불호가 갈리는 선배 엉덩이에 내 좀 비비고 싶어요. 이런 코미디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조폭한테 윤리를 가르치는 이런 장면이라든가 아니 가지가지 X를 했어. 의사 쳐들은 건 있어갖고 똘리 새바닥이라고 뒤질라고 목전. 젊은 여자가 걸쭉한 쌍욕을 뱉는 너무나 익숙한 클리셰로 가득 차 있어요. 클리셰도 적재적소에 잘 쓰면 괜찮은데 이 영화엔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시청률의 제방처럼 찍은 거죠. 야, 너는 출생의 비밀!
내 동생이다! 단지 기왕이면 좀 요즘 기가로 채우면 좋았을 텐데 하필 두사부일체 가문의 영광시절 감성이에요. 저 시리즈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운의 명작이 아닙니다. 1편이 뜨니까 똑같은 감성으로 후속작을 우리다 더 이상 손익분기점이 안 나올 정도로 우린 사골이에요. 더 이상 안 만드는 게 아니라 하도 우려서 더 이상 못 만드는 감성을 굳이? 왜요? 뭐 때문에? 영화가 게으르고 안일합니다. 코미디란 허울 아래 영화의 전개도 얼렁뚱땅 설렁설렁. 이정학이 나옥천을 죽이지 않았지만 이정식이 그걸 확인하지도 않고 윤나라는 첫 등장 시에 술고래에 막 나가는 캐릭터 설정을 보이며 시간을 잡아먹었지만 그 후엔 술과 관련된 설정은 일체 등장하지 않고 영화에서 가장 제정신인 캐릭터가 되어버립니다. 아무튼 혼돈의 교육이 마무리되고 이후 교육이 끝나고 웅남의 잠입이 시작되는데 초장부터 작전이 탄로날 위기에 처합니다. 뭔가 낌새를 눈치채고 갑자기 자리를 떠버리는 이정식. 이 작전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재 민간인 신분인 웅남이를 이정학으로 잠입시키는 임무는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누누이 등장했습니다. 과연 이 돌발 상황에 미소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팀장이 상부에 보고전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며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절규에도 상부에선 리스크 그런 거 모르겠고 진행해를 외칩니다. 하지마! 민간인 대로다 목숨 걸고 진행시키지 마! 설렁설렁 개그치다가 갑자기 이런 걸로 분위기 잡지 마! 요새는 이경영 배우도 진행해 이거 안 해요. 아무튼 그렇게 웅남은 잠입을 시도하지만 결국 들키게 되고 적당한 패싸움 씬 두어 번 남아준 뒤에 구속에 몰린 이정식은 시한폭탄을 꺼내댑니다. 네, 시한폭탄이요. 와, 영화에서 시한폭탄 본 게 얼마만이지? 뒤늦게 합류한 이정학이 웅남을 막아서고 두 고민가는 최후의 결투를 벌입니다. 어찌저찌 최후의 대결은 웅남의 승리로 끝나지만 아직 시한폭탄이 남았습니다. 자, 이정학은 앞서 웅남의 집을 방문했다가 부모님의 따뜻한 환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영화는 폭탄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지금 머리에 떠오른 그 감성 그대로 이정학이 스스로 희생을 자처하지만 결국 살아남아 모두 잘 살았다는 행복한 엔딩이 납니다. 이정식이요? 잠입 임무랑 상관없이 그냥 중국에서 잡혔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줄거리를 살펴봤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역대급으로 할 말이 없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보통 못 만든 영화라고 하면 뭘 시도하는데 그 시도가 조악하거나 괴악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복덩이처럼 CG가 기묘하거나 아니면 걸캅스처럼 너무 1차원적이고 뻔한 수작질을 부리는 식이죠. 캐치도 과연 이걸 사람 보라고 만든 건가 싶긴 해도 시청하는 입장에서의 불호의 문제고 제작 입장에선 도전이었고 가장 최근의 괴작으로 불리는 리얼이나 데자뷰도 어쨌든 감독은 뭔가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웅남이는 텅 비어있어요. 전체적인 틀이야 투자를 받기 위해서 상업적인 레퍼런스를 취할 수야 있죠. 그런데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내용들이 박성광만의 무언가 시도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영화의 세부적인 장면들에 대한 코멘트를 할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업계인이 말하면 터세지만 유튜버인 저야 외부인이니 전 좀 더 직설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한국 영화계 말고 그냥 영화 자체가 만만해요? 결과물이 만만할 수는 있는데 노력의 흔적 자체가 안 보이는 건 좀 심하지 않나요? 사람 속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다 이렇게 순수한 불쾌감을 느껴본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솔직히 모두가 봉준호, 박찬욱 감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돼요. 진중한 메시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깃털처럼 가벼운 영화들도 존재해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야 영화라는 업계가 대중적이면서 예술성을 띠면서 굴러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중성을 포기하는 순간 예술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려요. 하지만 이 대중성에도 결코 적지 않은 노력과 성취는 존재합니다. 마이클 베이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그가 만든 트랜스포머의 변신의 순간엔 대단한 흡입력이 있었고 폐부를 찌르는 메시지 없이도 반지의 제왕은 우리를 열광케 합니다. 새로운 것 하나 없는 짬뽕에 불과한 매트릭스는 재배열에 정교한 공을 들여 독창성을 자아내고요. 꼭 대중성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의 영화는 기묘 수준을 넘어 기계까지 가지만 다른 영화가 줄 수 없는 본인만의 영역이 확실히 존재해요. 개인적으로 윤지균 감독의 영화 스타일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분이 한국 영화계에 필요한 존재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다양성들이 모이고 모여 영화의 바운더리를 넓히고 영화란 단어가 가지는 느낌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영화가 갖는 어감은 특정한 느낌과 서사에 갇히지 않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 관심을 갖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웅남이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이 영화의 가장 괜찮은 순간조차 이미 다른 영화에서 선보인 박성웅 배우의 액션 장면 정도예요. 새로운 것도 없고 기존의 것을 잘 다듬어오는 완성도도 없습니다. 앞서 잠시 스물을 언급했었죠. 선배 엉덩이에 내 고추 비비고 싶어요. 분명히 호불호를 많이 타는 장면이지만 이런 장면엔 노력과 의지가 엿보입니다. 커피 광고에 나올 법한 BGM, 조명, 분위기를 연출해놓고 그런 장면에서 절대 등장하지 않을 법한 대사를 넣어 예측을 비틀어버리는 과감함은 웃기겠다는 노력이 잘 반영되어 있는 장면이죠. 이 노력이 결과로 잘 나타난 케이스가 극한직업이라고 봅니다. 극한직업은 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예상을 너무 과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가며 재미를 만들어냈거든요. 코미디는 예측을 피해갈 때 웃음이 극대화되는데 웅남이의 재미가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예측이 가능한 코미디만 나열한 데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 영화는 너무나 예측 가능한 이미 패턴화된 내용에 온 러닝타임을 소모하고 있어요. 이 장면에서 관객이 빵 터지겠지? 하고 설레며 만든 장면이 있기는 할까요? 슬로모션까지 써가며 연출한 톰 브라운 건달 장면? 이거 안일권 씨가 평소에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아무리 유튜브 시대라고 해도 이건 아니죠. 이건 첫 상업 장편 영화가 아니라 윤재균 감독이 은퇴했다가 30년 뒤인 80세쯤에 도박빚을 지게 돼서 그거 무마하려고 찍어오면 나올 법한 영화입니다. 시대에 뒤처진 감성을 영감도 의욕도 다 불타 없어진 채 그저 옛날에 찍던 짬밥으로 찍는 느낌? 어떻게 첫 영화에서 이렇게 의욕도 도전도 없는 물건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축구도 하는 사람이 의미를 두지 않으면 그저 공놀이에 불과하고 연습실에서 피땀 흘려 노력해서 이뤄낸 K-팝 본인이 의미를 두지 않으면 그냥 딴따라에 불과합니다. 이 영화를 찍는 건 박성광 감독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개그맨 출신이 상업영화 감독 데뷔를 했다는 커리어 한 줄? 글쎄요. 다음 영화에선 최소한 감독의 개성이라도 드러나길 기대하며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튜나였습니다. No place I'd rather be than right here next to you. And I truly love to talk about your lovers, old and new. You never spare me details as you confide in me. I smile